장면부터 석하 멘토링 손은감 대표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려면 확실하게 해요. 오늘 제 얘기의 시작은 일단은 세상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IT 관련해서는 제일 큰 변화가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 인터넷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아이폰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챗 GPT가 나온 거, 요 네 가지 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이럴 때마다 기업들이 회사 가치가 한 10배쯤 지금까지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PC 시대에 전에는 물론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제왕이 있었고, PC 시대에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에는 구글로 대표되는 회사, 그리고 아이폰 오면은 애플, 적응하지 못한 케이스의 회사들의 예를 들면 야후, 인터넷 시대에는 됐지만 모바일 오면서 적응하지 못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인텔이 그런 케이스죠. 인텔이 모바일 시대까지도 그렇게 버텼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마켓캡이 반밖에 안 돼요. 점점 이렇게 하향사고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변화의 시기에 특히 이제 저는 챗 GPT가 나오면서 그 변화의 시기에 대체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새로운 화이트 컬러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사실 근데 이 고민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이트 컬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텐데? 라는 고민을 처음 좀 한 사람은 IBM의 전 회장이었던 지니 로메티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뉴 컬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제 뉴 컬러의 시대다. 근데 그 이후에 한 2년 후에 임미진 기자라고, 지금은 롱블랙이라고 하는, 거기에 알고 계시군요. 책. 예. 책을 읽었었어요. 뉴컬러 컨피덴셜. 네, 오, 저도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뉴컬러를 챗 GPT 같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인간이 할 일을 찾은 사람들, 그런 고민을 하고 인간이 할 일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을, 첫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가. 이건 필수예요, 이제. 챗 GPT 리터러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게 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챗 GPT 공부할 필요 없죠. 근데 챗 GPT를 모르면 이제 뒤떨어지는 거예요. 챗 GPT를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변화하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저는 일단은 뉴컬러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못하는 게 창업. 뉴컬러 창업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마 그게 일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한다는 것과도 뭐 통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끝내는 거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진짜 이거야말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바꾼다는 게 별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기업들이, 아니면 한국에 있는 온 사람들이나 온 기업들을 쓰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책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과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료들하고, 같은 창업자들하고, 같은 회사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주주들과 투자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바깥에 있는 나를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아는 것들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창업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창업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무언가 자기의 뜻을 펼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는 그 손잡고 일하는 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건 학생은 뭐가 되고 싶어요? 대기업에 인턴 같은 걸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가 또 나오게 돼서 또 이런 자리를 갖거나 하게 되면 나 진짜 꼭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목표는 창업이긴 했었고 근데 창업도 약간 제 전공을 살려서 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 창업이나 그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제가 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분야를 조금 좁혀놓읍시다. 대학 때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갈 길을 조금은 좁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파고드는 거. 너무 넓으면 호기심으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줄이고, 그 다음에 깊이 파고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만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 내가 한번 해본 것과 내가 그냥 듣기만 한 것, 차이는 다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리고 내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뭐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려면 좁혀야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남들보다. 특히 분야를 좁혀놓는데 전공하고 관계된 거면 더 좋겠죠. 왜 전공하고 멀리 해요? 그러면 공부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전공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렇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사업에 똑똑한 사람들을 못 만나봤어요. 주변에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공부에 잘하는 사람들만 만나봤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저 사람들을 피해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에 가서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이제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화학공학과다 보니까 조금 제 주변에 성장한 유니콘들이나 뭐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금 더 IT 쪽이나 그런 데 연결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일을 하시면서 꼭 뭔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아니더라도,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성공한 사례나 그런 게 있을지 조금 궁금했어요. 사실은 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조그만의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코스닥이 빨리 받아줘요. 그래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스타트업 우리 관련해서도 배터리 관련해서는 꽤 많은 투자를, 저희도 배터리 관련한 회사가 이제 곧 2개가 돼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 그 유니콘이라고, 이미 상장 기업이니까 유니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이미 뭐 어떤 기업보다도 더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그 뭐 환경이라고 불리는 기후테크라고 이제
더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기후테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 대부분 화학. 그래서 그쪽으로도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이나 사실 뭐 좀 이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VC에 투자할 때 어떤 대표의 역량 이런 걸 보고도 투자를 많이 결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대표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을 좀 그나마 객관화하고자 할 때 대표님은 어떤 좀 기준이나 좀 철학을 가지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그 개인의 역량을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국은 우리가 그 벤처 캐피탈을 또 다른 말로는 신뢰 자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건데 그 주관적인 거를 믿고 돈을 주고요. 그 돈을 주고 민간이 투자하면 또 정부가 뭐 팁스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정부가 또 돈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냉정하게 신뢰. 그러면 그 신뢰라는 게 무엇인가? 돈을 줬다, 돈을 맡긴다,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허튼 데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퍼런스 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과거에 한번 이렇게 돈을 잘못 쓰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은 일단은 우리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좋아도 그런 분들은 우리는 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뭐를 봐요? 저희는 뭐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받았을 때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텐센트에서 돈을 받았어요. 텐센트에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5개 펀드에 결국 800억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서 저희가 뭐 PT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 만나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담당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랑 같이 미팅을 이렇게 했는데 미팅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서 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선능력이 어디 있는 카페였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다 같이 하고 나서 당연히 저희는 저희가 마셨던 이 커피 잔을 다 일일이 들고 사람들 와서 다 이렇게 치워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거든요. 내가 너희 팀에 대해서 보니까 그때 딱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얘네들, 네. 100억의 돈을 맡기면서 얘네들이 그 사소한 거지만 그 미팅을 하고 나서 이 커피 남은 요런 것들을 치우면고 제대로 하고 가는구나. 여기서 저희가 그것 때문인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800억을까지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샌드버드도 여기 있다가 나갔고 리멤버도 여기 있다가 나갔고요. 여기 뭐 여러 회사들 좋은 회사들이 여기 많이 거쳐갔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을 투자를 안 했지만 1년 동안 보면서 저 팀은 정말 열심히 한다. 늦게까지 제가 약간은 조금 늦게 나가는 편이에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그 밤에도 회의를 하고 있고 늦게까지 일하는 팀. 그래서 그 팀이 나간 다음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성과를 조금씩 이루고 있어요. 관찰하고 지켜보면 저 사람들이 돈도 적게 쓰는구나. 제대로 쓰는구나. 좋은 인력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팀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구나. 마일스톤을 달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고객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1년 지켜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캡스톤 파트너스도 처음 시작한 일은 성장하면서 점점 직원수가 많아지고 결국에 그 리더십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혹은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또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이 CEO는 한 40명까지 괜찮겠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어떤 식으로 그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얘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린 변대규 회장님의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선 기업가라는 게 뭔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업가라는 게 뭔가? 기업가라는 거는 바깥에서 주로 회사 바깥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고 뭐를 발견해요?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뭐 회사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면 돈 벌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 벌 기회를 발견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혁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업가라고 해요. 회사의 초기에는 바로 기업가적 창업가가 필요한 거예요. 창업가적 기업가, 바로 창업을 했지만 그런 기업가 정신,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혁신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회사 안을 바라보고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그 사람들의 커리어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효율을 높여주고 그거를 케어하는 사람, 회사 내를 케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영자라고 구별하셨어요. 네. 경영자가 이제 들어올 타이밍이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점프를 하려면 이제는 기업가적 경영자가 필요하죠. 바깥도 살펴보고 안에도 케어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제가 공통된 특징, 체력이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중력이 되게 좋다. 늘 여러 문제들을 닥치게 되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 저도 그런데 더 큰 회사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사람도 많고 훨씬 더 복잡한 있고 저희 회사도 지금 몇 분은 나가신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문제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협력해서 시스템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갖추고 그런 거를 풀어가는 게 사실은 역할이죠. 네. 일단 이런 기회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도 들어볼 수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고민들을 대표님의 말씀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분이 된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주어진 것 같아서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뭐 뉴칼라 시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 나이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고민이 좀 지금까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근데 사실 오늘 질문들을 보면은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꿈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질문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아직 학교에 있을 때 좀 더 진로 설정하기 위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뭔가 진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까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되게 기억 남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사실 거울을 보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세상을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상은 너무 큰 것이고 거울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생각이 시작이 될 수 있는 나, 끝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보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제 고민을 잘 관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이 끝단에 있는 저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좀 잘 바라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멘토라고 말하기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 부족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진하셔서 좋은 성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